여러분, 은퇴 파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은퇴 파산이라는 건 회사를 은퇴해서 이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 내다가 아니면 은퇴했으니까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뭔가 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다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다가 투자를 했다가 다 실패해서 은퇴 파산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은퇴 파산이라는 말은요.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일본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은퇴한 사람들이 살고자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혹은 뭐 가만히 있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한 투자했던 사람들, 사업한 사람들 파산을 하니까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됐거든요. 지금도 일본에는요. 은퇴 파산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겪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막 나가서 굉장히 많이 죽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남자들이 6.25 전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이비 부모, 일본도 마찬가지 베이비 부모 이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한 해에 뭐 25만 명 태어나느냐 마느냐 뭐 30만 명이 깨진 지가 오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게 63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59년부터 63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요. 한 해에 100만 명이 다 넘습니다. 100만 명. 지금 25만 명 하면 4배씩 태어났어요. 1년에. 어마어마하게 태어났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들이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있고요. 많은 한 7, 80%는 은퇴를 했고요. 나머지 한 20, 30%는 지금 현장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은퇴 파산이 우리도 일본처럼 일반화될 수 있다는 그런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5대 저축은행 60대 이상 가계대출 연체율입니다. 4.87%입니다. 와우 엄청나죠. 4.87%면 연체율이 4.87% 이거 적지 않습니다. 이거 적지 않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대로 잘못 가면요. 진짜 최악의 이게 은퇴한 사람들의 파산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게 5대 저축은행이라면 SBI나 OK, 웰컴, 페퍼, 한국투자저축은행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축은행이거든요. 2019년 1분기에 9조 4,234억 원이었습니다. 9조 가계대출이.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요. 올해 2분기입니다. 2분기. 18조 6,404억 원이에요. 2019년에 2배잖아요. 2배.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만큼 60대 이상이 돈을 많이 빌렸는데 지금 갚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4.87% 연체율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지난 1분기에는 4.92%까지 올라갔습니다. 4.92%. 지금 줄어서 4.87%예요. 줄어서. 심각하죠. 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4.37%네요. 4.37%. 그리고 1분기에는 4.56%고요. 20대가 4.87%네요. 20대가. 1분기에는 4.92%였잖아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요. 그래도 20대는 직장을 가질 수가 있지만 60대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상황이 나빠지고 있구나. 은퇴 파산이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2021년 1월만 하더라도요. 예. 60대 이상은요. 3.87%의 연체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5대 저축은행에서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3.87%가 예, 올해 1분기에 4.56% 그리고 2분기에는 4.37%까지 이게 올라갔으니 위험하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고요. 예, 저는 이대로 가면 야 상황 진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파란색으로 된 20대도 마찬가지. 20대도 제가 20대는 그나마 직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대도 심각합니다. 20대도 아까 제가 예, 그래프를 잘못 읽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20대 예, 2021년 1분기에 3.22%였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요 4.92% 그리고 2분기에는 4.87% 심각하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60대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다음 지표를 한번 보시죠. 다음 지표를 보면 결국 말입니다.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놀랄 노자예요. 왜냐? 2022년 상반기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것을 보세요.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20대는 얼마 안 됩니다. 330명이에요. 1.6%밖에 안 돼요. 전체 개인 파산한 사람들 중에. 예. 그런데 30대는 7.3% 1,500명이고요. 40대는 예, 20.5% 4,224명입니다. 그리고 50대는 32.9%거든요. 6,753명. 문제는 여러분 예,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은요. 37.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7,752명입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올해 예, 10,000명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2만 명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파산이 심하니까요. 옛날에는요. 60대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예,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25.9% 차지했거든요. 2019년에 27.7%입니다. 20년에는 31.0%고요. 2021년부터 커집니다. 35.2%가 지금 2022년에 37.7%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저축은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앞서 연체율이 늘어났지만 이게 이금융권 저축은행 5대 저축은행이 아니라 확장을 하면 연체율은 더 커진다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개인 파산은 더 많이 늘어나고요. 결국 말입니다. 일본처럼 은퇴 파산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 은퇴 파산은요.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은퇴 파산. 다른 어떤 파산보다가 최악입니다. 왜일까요? 기회가 없어요. 재기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게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어차피 말입니다. 80세를 다 넘게 살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50대에 은퇴한다고 해도 30년을 넘게 남았습니다. 30년을 넘게 남았으면 내가 직장생활한 30년만큼 앞으로 30년 더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제2 인생을 가꿀 수 있게끔 도심에다가 멀리 말고요. 도심에다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저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기능대 있잖아. 기능대 직업훈련소 같은 데 있잖아.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이미 40대만 돼도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데 가서 당장
예, 당장 말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심에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일을 더 고도화시키고요.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 같으면 다양한 음식, 예,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이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훈련시켜 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기 중소기업청에 있는 창업사관학교처럼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일도 하고 배우고 그래서 재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예, 그런 게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재취업을 또 알선해 주는, 이 단순하게 말입니다. 노력해서 워크넷에 가입을 해서 노력하는 거 가지고 정부가 실업급여 주지 말고요. 본격적으로 진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하면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의 장인을 선정을 해서 말입니다. 그 장인의 제자로 들어가서, 예, 거기서 배우는 거. 뭐 월급 받으면서 정부가 보조금 주면서 그 장인은 제조업에서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당장 말입니다. 주물공장 장인들 천지거든요. 그들 장인을 만들어주고 그들 제자들을 받게 해준다고 해도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 우리가 장인이라고 선정이 되면 검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제자들이 사실 직원인 겸 제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장인이 돼서 주물공장에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금연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금연공장도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염색공장은 어떻습니까? 염색공장도 마찬가지. 도장공장은 어떻습니까? 도장공장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어도 일할 수 있게끔 이게 정부가 뭔가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주고 또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제도적 장치, 정책적 장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 어느 누구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솔직히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은퇴 파산은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 진짜 심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예, 지금의 기준금리가 우리가 3%잖아요. 앞으로 더 올릴 거고요. 그러면 이게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거든요. 아마 많이 올라가면 8%, 내년 초 가면 9%, 내년 한 3월쯤 가면 10%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진짜 충격이 될 겁니다. 충격이 될 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 필요한데 이 정부의 어떤 아주 현장 중심적인 대책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고령화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해서요. 여러분 15.7%가 2025년에 가면 20.5%, 20.6%예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에요. 5명 중에 한 사람. 2030년 5년 후에 가면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4명 중에 한 사람. 예, 2040년 10년 후에 가면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와, 심각하죠. 심각하죠. 우리나라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출산 정책 제대로 펴야 되고요. 저출산 대책 제대로 못 세우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안 그래도 은퇴 파산이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고령화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대책이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포기란 단어를 가지시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면 정환진이가 필요하면 정환진이가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